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보니까 제 그 은사님들, 뭐 선배님들, 또 제 동기들, 후배들, 이 케미컬 엔지니어들의 홈카밍 파티에 굉장히 기분이 푸근합니다. 사실 그 전국에 문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행사를 좀 많이 가는데 이렇게 참 오늘처럼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그 연사님들과 선배님들 생각 같아서 한 3~40분 얘기하고 싶은데 안병선 선배가 10분만 하라고 해서 딱 1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꿈이 나중에 그 엔지니어링 회사에 가게 되면 고대학 6대조를 누리면서 나중에 PM이 돼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국가 경제 기여하겠다 하는 것이 그때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직접 뛰는 선수는 못했지만 우리 기업들이 이제 중동이라든가 이제 여러 나라의 플랜트 수주를 위해서 제대로 할 적에 옆에서 이제 이 조력으로 도와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장 동력으로서의 공정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 그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좀 그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플랜트가 뭐냐 해서 복잡하게들 여기 나와 있는데요. 플랜트 산업의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략하겠습니다. 단 큰 시장이 있고 우리가 아직 노력하면은 더 점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기술이 뭐냐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준비는 했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가 성장 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뭐 이 시공 능력이나 이런 걸 봐서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세계 제일의 서폰이라고 했습니다. 특정 회사 얘기를 해서 좀 뭐하지만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많이 몸담고 계시던 대리인이나 이제 이런 데 보면은 이미 그 80년대 초반 때도 세계 제일의 서폰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런 명성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인 원천 기술에 있어서 취약이 있기 때문에 더 벌 수 있는 것을 못 벌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취의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 이 자기 아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친구인 그 우리 SK의 박모 부사장이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솔직히 제일 먼저 적어놓은 건 제 친구이기 때문에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배연 탈환 흡수탑을 독자 개발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이 화력 발전소가 많은데 환경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고 여기에 외국 기술하고 경합해가지고서 어떤 국내 이 개발한 플랜트를 넣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여곡절 끝에 아시다시피 이제 서부발전에 이거를 데몬스트레이션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경쟁력 있게 잘 돌아간다는 것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오늘 우리 안병선 선배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정밀화학 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정밀화학과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 선배가 이제 반가워하더라고요. 또 후배가 담당 과장으로 왔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허은과 대 선배님들 모시고 이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제가 직접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워낙 또 유명한 사례로 해가지고 이 4가지 사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부분도 이제 있고 또 전기화학 공정도 있고 한데 하여간 우리도 하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걸 집어넣습니다. 이 시사점은 한마디로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 이쪽에 독자 원천 기술 확보도 가능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뒤에 처진 사람이 앞서 있는 사람들을 쫓아간다는 것이 항상 실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뭐하면은 이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사람으로서는 불안하니까 실적을 요구하고 실적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악순환이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차단할까 하는 것을 사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 공정기술 개발을 국가에서 지원했다가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집어넣냐면 여기도 제가 직간접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고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저희 화공과 나온 사람이다 보니까 이 기술국에 산자부 기술국에 근무할 때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일단 생기원의 시와 단지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멀티 클라이언트용 파일럿 플랜트를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 방안에 혹시 이 일에 관련된 분들이 제가 얼굴을 좀 눈이 나빠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혹시 계실지도 모르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적었다가 제가 빼라고 그래서 이 정도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게 공정기술을 성장 동력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오래전에도 있었고 또 정부로서 한때 노력도 했는데 이렇게 실패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안 교수님, 권 박사님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그게 이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마치러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성장 동력화할 수 있겠느냐 해서 좀 원천 기술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거고 우수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이 총력 개발 체제를 만들어서 국내에서라도 이 실증 사업을 해가지고 이 레코드를 만들어야지만 해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 하는 사람을 누가 뭘 믿고 뭘 주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마켓을 페니트레이트 하느냐 거기에 이제 이 정부의 지원 정책은 핵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에너지 자원 쪽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이쪽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현실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겠냐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센시티비티가 높아가지고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총력기술 개발 체제 구축에는 이건 하여간 우리가 포커싱해서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건 업계에서 특히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부가 뭐라면 항상 그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과거에 그 실패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다. 그리고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가장 인기 품목이 뭐냐? 그러니까 이쪽을 얘기하더라고요. 좀 이따가 그 이유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또 우선배님이나 또 몇몇 분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건데 이게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실증 사업의 지원을 확대한다 이제 하는 것인데요. 이게 또 이 제한적입니다. 왜 제한적이냐면 이 세계 시장에서 이 민간
민간 주도로 싸워야 되는 품목들은 이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 뭐가 되냐 하면 이제 그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전력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또 우리 국내에서 어차피 전력을 생산해야 되고 이런 플랜트에는 뭐 외자를 도입하는 거냐 국내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냐의 트레이드오프니까 그런 거에는 비교적 용이하게 이게 되는데 이 수출해야 되는 그런 커머디티들을 생산한다든가 이런 거에서는 이게 쉽지 않겠죠. 그 정부의 역할이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이제 상업적으로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어레인지먼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국내 실증 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 연구 프로젝트로 엮어가지고서 이제 확대하는 것, 그게 우리 정부의 정책이고요. 여기에는 우리 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만 좋으면 또 실증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급 인적 자원의 확보인데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첫째 이제 이게 우리 케미컬 엔지니어들이 제일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플랜트야말로 이제 멀티 디시플리너리 한 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엔지니어링의 모든 디시플린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제 또 다 그만큼 깊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종합하고 총괄하는 능력 그것도 중요하다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그 전공들로 이 플랜트라는 하나의 종합 예술에 참가해서 엮어내는 그거를 좀 실무적으로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는 사실 OJT가 있긴 있었지만 산업계의 경험을 가르쳐줄 만한 게 별로 축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이제는 정말 연계해서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의 문제입니다. 해외 시장의 문제인데 이게 결국은 의사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국에도 우리 카스터마되는 그런 나라들의 의사결정 체계가 있거든요. 전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체계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재작년에 신규 예산을 하나 확보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4.65 외교 예산을 신규라고 할 수는 없죠.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이게 한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면은 4.6에 이제 그 유망한 사무관들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카운터파트 되는 사무관들하고 지금부터 이렇게 친구가 되게 한 일주일씩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그런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좀 그래놓으면 세월이 지나서 10년, 20년 돼서 과장국장 되는 그 친구들도 다 과장국장 되거든요. 그럼 이것이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소위 자원 외교에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이제 또 서포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늘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소위 중도인은 중동에 대한 문화적 깊이, 이해에 대한 깊이가 약하다. 그 다음에 뭐 한두 번 보고 또 마니까 그것도 또 약하고. 그래서 정부도 좀 제대로 도와주려면 이제는 그런 인프라가 되는 거에 좀 신경을 써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뭐 초청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냥 초청이 아니라 이거는 끈끈한 평생 동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금융 문제는 이거는 뭐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소위 우리 한국형 패키지형 진출을 해가지고 아마 나이지리아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발전소도 짓고 하면서 또 이 유전 할인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보면 이제 하나의 그 LNG 프로젝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연간 한 2,300만 톤 정도의 LNG를 수입하는데요.
이 LNG 계약처럼 사실 큰 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년 장기 계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위 계약이 적어도 150만 톤 내지 200만 톤입니다. 200만 톤인데 톤당 가격이 아주 유가가 쌀 때는 250불 하고 지금 한 500불 정도 하죠. 그러면 아무리 작아도 250불이라고 치면은 200만 톤이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5%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0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20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LNG 계약은 20년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바게닝 파워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이게 셀러즈 마켓이냐 바이어즈 마켓이냐를 보고서 이게 기싸움이 치열하고 또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 장사해 보시는 분들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차이로 그 사는 사람이 더 사고 싶어 하느냐 파는 사람이 더 팔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 마켓에서의 그 지배력은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저희 경험으로 보니까 이게 아무 때나 바게닝 파워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이 물량을 구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좋은 찬스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어떤 국가가 신규로 이 LNG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나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 처음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단위 사업이 되게 만들어주는 앵커 바이어가 필요한데 그 앵커 바이어가 됐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무리한 지위에서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액화 공정이나 이런 데 원천 기술이 없어서 소위 LNG 클럽에 끼질 못하고 있습니다. 끼질 못하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 공력을 집중해가지고 그 자신이 있으면은 그런 그 큰 딜이 있을 적에 패키지로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다 책임지고 하겠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자력 쪽도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출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아시다시피 그 라이센스 어그리먼트에 보면은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의를 해준다 손 치더라도 또 이 냉각제 순환 펌프나 이 제어 계측 설비 이런 게 국산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역시 블레싱을 받지 않으면 수출을 또 못합니다. 완벽한 하나의 플랜트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도 이제는 그 우리가 국내에서 완벽한 그 원전 가동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플랜트만을 수출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아예 해외의 전력 사업자로서 IPP 사업자로서 이 진출하는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따로따로 움직여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이 되지도 않고 이제 우리도 이제 상당한 우리 내부의 캐파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가진 그 바게닝 파워 때에 따라서는 작용을 안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작용할 때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스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안목을 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여기 계신 우리 케미컬 엔지니어들이 이제 기여를 하고 또 저같이 그런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런 테크노크라트들이 있습니다. 의사결정 단계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분 됐죠? 예, 감사합니다.